2024년 12월 19일 밤 11시 퇴임을 하루 앞둔 이지은 준장 이 후배 여군 장교 15명을 장교 식당에 모았습니다. 후배들, 오늘 밤은 술 한잔하면서 선배 이야기 들어볼래? 네, 준장님. 이 준장은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30년이야. 내가 군 장교한 게. 근데 너희는 내가 어떻게 버텼는지 모를 거야. 후배들이 조용히 들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한 얘기들을 해줄게. 내가 소위 임관할 때부터 준장 될 때까지의 레전드 에피소드들. 이 준장은 소주를 들이켰습니다. 준비됐어? 개웃기고 개황당하고 개빡치는 이야기들 나온다. 네. 들을 준비됐습니다. 좋아. 그럼 시작한다. 첫 번째 에피소드. 여군은 작전과 출입금지. 1995년 내가 육사 졸업하고 소위로 임관했을 때야. 이 준장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너희는 지금 병과 선택할 때 전투병과도 지원할 수 있지? 네, 준장님. 요즘은 포병, 기갑, 보병도 갑니다. 우리 때는 그런 거 없었어. 여군 장교는 무조건 인사, 정훈, 군수 이 세 개만 갔어. 헐, 그것도 선택이 아니야. 할당이야. 육사 졸업할 때 인사과에서 일방적으로 배치해줬어. 이지은 소위 인사병과 사단 인사과 배치. 그럼 하고 싶은 병과는요? 없어. 원서 자체를 못 써. 규정에 여군 장교는 전투병과 지원 불가라고 명시돼 있었거든. 후배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나는 포기 안 했어. 사단 도착하자마자 인사과장한테 갔어. 대령이었어. 예. 과장님, 저 작전과로 옮기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대령이 웃으면서 말했어. 이 준장은 당시를 떠올리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중위님, 여자는 작전과 못 들어갑니다. 기밀이 많아서요. 인사과에서 열심히 하세요. 기밀이요? 응. 여군은 보안 위험이래. 말이 돼? 같은 장교인데? 완전 차별이네요. 그래서 내가 또 물었어. 근데 남자 소위는 작전과 가잖습니까? 그랬더니 대령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뭐라고 했어요? 남자는 다르죠. 전투를 해야 하니까. 중위님은 여자니까 후방 업무가 맞아요. 이친. 후배 중 한 명이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그날 숙소 돌아와서 육사 동기들한테 전화했어. 남자 동기들. 야, 너희는 병과 선택 자유롭게 했어. 그랬더니 응, 나 기갑 갔어. 나 포병 갔어. 이러더라. 그날 나는 화장실에서 울었어. 왜 나는 여자라는 이유로 선택권이 없을까? 이 준장은 소주를 한 잔 더 마셨습니다. 1998년 내가 대위 때 처음으로 소대장 보직을 받았어. 오, 소대장요? 응. 물론 전투 소대장은 아니고 인사처 행정소대장이었지만 그래도 지휘관 보직이잖아요. 맞아. 나는 정말 기뻤어. 처음으로 부하를 가진 거잖아. 소대원이 15명이었어. 전부 남자 병사들. 이 준장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첫 출근 날 소대원들 앞에서 인사했어. 저는 이지은 대위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그랬더니 예. 한 병장이 손 들고 물어. 대위님 여자세요?
나는 네, 그런데요? 했지. 후배들이 긴장했습니다. 그 병장이 말했어. 저희 소대장이 여자예요? 진짜요? 다른 병사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 헐, 나는 그래서요? 문제 있어요? 라고 물었어. 그랬더니 그 병장이, 이 준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여자 소대장은 처음이에요. 전투 상황 나오면 어떻게 하려고요? 이러는 거야. 미쳤네. 나는 참았어. 이 소대는 행정소대입니다. 전투 안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자라고 능력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했지. 그래서요? 그날부터 병사들이 내 명령을 제대로 안 따르더라. 대위님, 이거 힘든데 대신 해주실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시험하는 거야. 완전 무시네요. 한 번은 내가 오늘 오후 5시까지 보고서 제출하세요라고 지시했는데 그 병장이 대위님, 저 힘들어서 내일 해도 될까요? 이러는 거야. 예. 나는 단호하게 말했어. 안 됩니다. 오늘 5시까지 제출하세요. 명령입니다. 그랬더니 그 병장이 웃으면서 네네, 알겠습니다 하고 가더라. 근데 5시 돼도 보고서가 안 올라와. 완전 명령 거부네요. 나는 그 병장을 불렀어. 왜 보고서 안 냈어요? 그랬더니 아, 깜빡했어요. 죄송합니다. 이러는 거야. 사과하는 척하면서 완전 무시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나는 그날 중대장한테 보고했어. 제 부하가 명령을 거부합니다. 중대장이 소령이었는데 남자였어. 중대장이 뭐라고 했어요? 이 준장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대위님이 여자니까 병사들이 좀 안 따를 수 있어요. 이해해 주세요. 예. 후배들이 소리쳤습니다. 이해해 달래. 내가 여자니까 부하가 명령 안 따르는 걸 이해하래. 미친 거 아니에요? 나는 그날 결심했어. 내가 직접 해결하자. 다음 날 그 병장을 개인 면담했어. 예. 병장, 너 나를 무시하는 거지? 그랬더니 병장이 발뺌하더라. 아니에요, 대위님. 나는 말했어. 거짓말하지 마. 너는 나를 여자라고 무시하는 거야. 맞지? 병장이 뭐라고 했어요? 병장이 솔직하게 말했어. 솔직히 여자 소대장은 처음이라 좀 이상해요. 명령 받는 게 익숙하지 않아요. 완전 차별이네요. 나는 그 병장한테 말했어. 병장, 나도 처음이야. 여자 소대장도 처음이고 부하 거느리는 것도 처음이야. 근데 내가 여자라고 능력이 없는 건 아니야. 나를 한번 믿어봐. 3개월만. 3개월 후에도 내가 무능하면 그때 중대장한테 건의해. 오, 병장이 생각하더니 말했어. 알겠습니다. 3개월 지켜보겠습니다. 그래서요? 3개월 후 그 병장이 나한테 와서 사과했어. 대위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대위님, 능력 있으십니다. 죄송합니다. 후배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그때 나는 깨달았어. 여군 장교는 능력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걸. 말로는 안 통해. 행동으로 보여줘야 해. 3번째 에피소드. 이건 진짜 화난다. 이 준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2005년 내가 소령 때 우리 부대에 김수진 대위라는 후배가 있었어. 예. 그 후배가 결혼했는데 1년 후에
임신했어. 기쁜 일이잖아. 예. 근데 부대에서 반응이 이상했어. 중대장이 수진이를 불러서 말했대. 대위님, 임신하셨으면 저녁 준비하세요. 네. 왜요? 임신하면 업무 못하니까 전역하라는 거야. 그게 무슨. 수진이가 말했대. 저는 출산휴가 쓰고 복귀할 겁니다. 그랬더니 중대장이 뭐라고 했는지 알아? 뭐라고 했어요? 대위님, 아기 키우면서 군 생활 어떻게 해요?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전역이 답입니다. 미쳤네요. 수진이는 버텼어. 저는 전역 안 합니다. 육아휴직 쓰고 복귀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부대에서 계속 압박했대. 어떻게요? 대위님 보직 다른 사람한테 줘야 하는데 어떡하죠? 대위님 없으면 부대 운영 어려운데요. 이런 식으로. 완전 압박이네요. 수진이는 결국 버티지 못하고 전역했어. 출산 3개월 전에 후배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전역하고 6개월 후에 수진이가 나한테 전화했어. 울면서 선배님, 저 후회돼요. 제가 버텼어야 했는데 왜 저는 압박에 못 버텼을까요? 이 준장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는 수진이한테 말했어. 내 잘못이 아니야. 부대가 잘못한 거야. 임신한 여군을 지원해야 하는데 압박한 거잖아. 맞아요. 근데 알아? 그때는 그게 일반적이었어. 여군 장교가 임신하면 전역하는 게 당연하게 여겨졌어. 지금은 많이 바뀌었죠? 응. 지금은 육아휴직 쓰고 복귀하는 여군들 많아. 근데 20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어. 네 번째 에피소드. 내 인생 최고의 순간이자 최악의 순간. 이 준장은 소주를 마셨습니다. 2012년 내가 중령으로 진급하고 처음으로 대대장 보직을 받았어. 대대장이요? 응. 물론 전투대대장은 아니고 지원대대장이었지만 그래도 대대장은 대대장이야. 여군 최초였어. 우와. 부임식 날 대대원 500명 앞에서 인사했어. 저는 이지은 중령입니다. 여러분의 대대장이 되겠습니다. 멋있다. 근데 그날 밤 연대장이 나를 불렀어. 대령이었어. 예. 연대장이 말했어. 중령님, 대대장 임무 잘 수행할 자신 있습니까? 나는 네, 자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지. 그래서요? 연대장이 웃으면서 말했어. 중령님은 여군이라 좀 걱정되네요. 대대장은 힘든 보직인데. 나는 제가 여군이지만 능력은 있습니다라고 말했어. 연대장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했어. 알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근데 실수하면 바로 보직 해임입니다. 알겠죠? 너무하네요. 남자 대대장한테는 그런 말 안 해. 근데 나한테만 실수하면 해임이라고 못 박는 거야. 이 준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숙소에 돌아와서 울었어. 책상에 앉아서 30분 동안. 준장님. 근데 울고 나니까 오기가 생기더라. 좋아. 절대 실수 안 한다. 완벽하게 해낸다. 그래서요? 1년 동안 미친 듯이 일했어. 하루 4시간 자고 주말도 없고 모든 업무를 완벽하게 처리했어. 결과는요? 1년 후 대대 평가에서 우리 대대가 전군 1등 했어. 오. 후배들이 환호했습니다. 연대장이
나를 불러서 말했어. 중령님, 훌륭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여군도 대대장 잘하네요. 속 시원하다. 나는 그때 연대장한테 말했어. 대령님, 여군도 남군만큼 잘합니다. 기회만 주시면 됩니다. 이 준장은 어깨에 별을 만졌습니다. 2020년 7월 내가 준장 진급했어. 25년 만이었지. 예. 진급식에 부모님이 오셨어. 그리고 수진이도 왔어. 2005년에 임신해서 전역한 그 후배. 수진이가 나한테 와서 말했어. 선배님, 축하해요. 선배님이 제 꿈을 이뤄주셨어요. 나는 수진이를 안아줬어. 미안해. 내가 15년 전에 너를 못 지켜줬어. 그때 내가 계급이 높았으면 너를 보호할 수 있었을 텐데. 준장님, 수진이가 말했어. 선배님 덕분에 지금 여군들은 임신해도 복귀할 수 있잖아요. 선배님이 길을 닦아주신 거예요. 이 준장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급식 끝나고 나는 화장실에 가서 울었어. 기쁜 눈물이었어. 준장님, 후배들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25년 동안 차별받고 무시당하고 울었지만 나는 버텼어. 그리고 이제 너희들한테 물려줄 수 있어. 더 나은 환경을. 술자리가 끝나갈 무렵 이 준장이 후배들을 봤습니다. 너희들 오늘 내 이야기 들어봤지? 네, 준장님. 작전과 못 들어가고 부하한테 무시당하고 임신하면 전역 압박받고 첫 대대장 맞고 울고 개빡치는 이야기들. 후배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알아? 나는 후회 안 해. 예. 25년 동안 싸웠고 차별받았지만 나는 행복했어.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길을 걸었으니까. 이 준장은 후배들을 하나하나 쳐다봤습니다. 너희는 나보다 쉬운 길을 걸을 거야. 전투병과도 갈 수 있고 임신해도 복귀할 수 있고 대대장도 할 수 있어. 예. 그건 내가 그리고 내 선배들이 길을 닦아놨기 때문이야. 후배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너희도 또 싸워야 할 거야. 아직도 차별은 남아있거든. 아직도 여자는 안 된다는 말을 듣는 사람이 있어. 네, 준장님. 그럴 때 포기하지 마. 화장실에서 울어도 돼. 근데 그 다음 날 다시 일어나. 알겠지? 예. 그리고 너희가 소장되고 중장되고 대장 될 때 다음 세대한테 오늘 같은 이야기를 해줘. 우리 때는 이랬어. 근데 우리가 버텼어. 너희는 더 높이 올라가. 이렇게. 알겠습니다. 이 준장은 소주잔을 들었습니다. 자, 마지막 건배. 대한민국 여군의 미래를 위하여. 15명이 소주잔을 부딪혔습니다. 2024년 12월 20일 이지은 준장 퇴임식. 퇴임사를 하는 이 준장 뒤에 15명의 후배 여군 장교들이 서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감사했습니다. 제가 걸어온 길은 쉽지 않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뒤에 이렇게 훌륭한 후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준장이 뒤를 돌아 후배들을 봤습니다. 너희가 나보다 더 높이 올라갈 거야. 약속해. 후배들이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약속합니다. 준장님. 이 준장은 눈물을 흘리며 마지막 경례를 올렸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준장 이지은. 이것으로 마지막 고고를 마치겠습니다. 25년간 감사했습니다. 충성. 400명의 장병이 일어나 경례를 올렸습니다. 2029년 한 젊은 여군 소위가 전투병과 보병으로 배치받았습니다. 그녀는 첫 출근 날 선배 장교에게 물었습니다. 선배님, 여군이 보병 소대장 해도 괜찮을까요? 선배가 웃었습니다. 당연하지. 이지은 준장님 모르니? 그분이 길을 닦아주셨어. 너는 그냥 실력으로 증명하면 돼. 소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선배님. 저도 언젠가 별 달 거예요. 그래. 이 준장님은 최초였지만 너는 더 높이 올라가. 소위는 이지은 준장의 사진을 봤습니다. 사진 속 준장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준장님, 제가 준장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그리고 준장님보다 더 높이 올라가겠습니다. 소위는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충성. 이지은 준장이 올린 마지막 거수 경례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습니다. 그녀가 25년 동안 걸어온 길은 후배들이 걸을 길이 됐습니다. 그녀가 연 문은 수많은 여군들이 지나갈 문이 됐습니다. 별 하나의 무게는 25년입니다. 하지만 그 별이 만든 길은 영원합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